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사의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아래 내용 설명에 있는 카페에 링크 타시고 들어오시면요, 이 동영상을 비롯한 저 미스터 추의 다양한 그 학습 자료, 강의 노트 이런 거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문화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될 텐데요. 문화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문화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특성이 비교적 넓은 지표 공간에 걸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공간을 문화권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같은 지구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삶의 모습과 비슷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권 형성 요인에는 일단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환경에는 대표적인 게 기후하고 지형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인문환경은 종교와 산업, 이것이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문화 지역을 형성하는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밑에 지도를 여러분들 그 위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북극 문화권, 유럽 문화권, 동양 문화권,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 아메리카 문화권, 이러한 문화권들이 있는데 이 문화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러한 뭐 동남아 이런 데를 동양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은 아시아의 동쪽이죠. 그래서 극동아시아 또는 그 아시아의 동쪽 중에서도 약간 북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지도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각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동양 문화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문화권은 일단 계절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계절풍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물하고 흙의 성질이 틀리죠. 어떻게 틀리냐면 흙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고 이런 특징이 있고,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바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계절풍이라고 하고, 이러한 땅과 흙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 계절풍 또는 다른 말로 몬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름철 기온이 높아. 여름철에는 이제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르죠. 그 남쪽 태평양 쪽에서 이제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고온,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아. 그래서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연교차가 크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에는 우리나라 이제 겨울은 춥죠. 굉장히 날씨가. 그거를 이제 중국 대륙 흙에서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바람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계절풍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굉장히 크다. 동양 문화권 자체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양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 네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유교, 그렇죠? 우리나라 그 퇴계 이황 선생님 뭐 이런 데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배워가고 그랬다고 해. 그래서 이제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한자 문화, 그리고 젓가락 문화, 이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럽 문화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유럽 문화권은 말 그대로 이제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거죠. 크리스트교는 여러분들 기독교야. 기독교로서 이제 그 원래 크리스트교는
지금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하나였어. 그리스도교.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가 나뉘어져 가지고 로만 카톨릭이 된 거고,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된 거고, 동로마에서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 정교를 이제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동로마 쪽이죠. 그러니까 동부 유럽, 동쪽 위의 유럽은 이제 그리스 정교가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은 다시 여러분들 이제 이 게르만족 이제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나타납니다. 이 개신교는 왜 나타납니까? 개신교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의 이제 그리스도교, 천주교 이러한 것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루터나는 사람이 이제 95개조 반박문, 그러니까 뭐 면죄부를 팔고 그러잖아. 죄를 사함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서 유럽 쪽, 영국 뭐 이런 쪽,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족은 이제 남부 유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존 그대로 이제 로만 카톨릭을 계승을 해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오늘날의 천주교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스 정교는 이제 동로마, 동쪽의 유럽, 그래서 슬라브족.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러시아 뭐 이런 곳이 대표적인 그리스 정교를 믿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이제 유럽 문화권은 시민혁명의 발상지죠. 영국에서는 그 명예혁명,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싹튼 그러한 대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발달했죠. 북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타났죠. 영국에서.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 바로 유럽 문화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서 유럽 쪽은 아까 얘기했듯이 게르만족과 개신교, 산업혁명의 발산지고,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영국 이런 유럽의 서쪽에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영향이기 때문에 물은 아까 뭐라고 했어?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그런 성질 때문에 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덜 덥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덜 추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이제 연교차가 작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습윤한 기후, 그러니까 연중에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씨가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농업은 혼합농업. 혼합농업 말 그대로 혼합해서 가축과 그 다음에 작물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농업 방식을 혼합농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낙농업도 이제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덴마크가 가장 유명하죠. 낙농업으로. 그래서 젖소를 키워서 유제품을 만드는 거, 우유, 치즈 이런 거를 생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낙농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 유럽 지역은 여러분들 라틴족과 카톨릭교 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뭐냐면 그 사하라 사막에 바로 이제 그 유럽 문화권 지도를 보면 유럽 문화권 밑에 이제 건조 문화권이 있죠. 이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그 바람이 이렇게 발생을 해. 바람이 엄청 뜨겁고 강한 바람. 근데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바다에 그런 스키를 머금고 이제 뭐 북서 유럽 쪽에 비를 내린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남부 유럽 쪽으로 내려오면서 비를 다 내렸으니까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남부 유럽 지역은 어떻게 보면 사하라 사막, 건조 문화권의 그 사막의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날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건조한 날씨에 덥고 건조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또 이제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관계수로, 물을 이제 대는 관계수로가 발달을 합니다. 물을 댈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계수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교가 이제 그러니까 성당, 천주교니까 성당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뭐 밀라노 성당 이런 대표적인 성당이 이탈리아 남부 유럽 지역에 있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 때문에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여기 지역 방문을 하면 굉장히 뜨겁고 그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꼭 챙겨 가세요. 가실 분들은. 그리고 이제 겨울은 이제 온난 스뷸나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온난 스뷸난 기후. 그래서 따뜻하고 습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날씨가 뭐 춥긴 춥지만 그렇게 춥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습기가 많고 눈 같은 것도 많이 오겠죠. 비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 지역은 슬라브족과 그리스 정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쪽은 산업화가, 그러니까 북서 유럽 쪽에서 많이 됐고, 이쪽 지역은 산업화가 별로 안 돼가지고 농업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 문화권은 말 그대로 이제 중동 지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낙타 끌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생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 농업, 사막에 이제 물이 없는데 이제 물이 이제 고여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이제 믿어가지고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한 계율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죠. 종교의 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런 문화권이 바로 이슬람 문화권이고, 여러분들 그 아시아 문화권, 동양 문화권을 보면 여러분들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 문화가 많은데, 이 건조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이렇게 이슬람 문화를 전파를 한 거라고 합니다. 바다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에도 이슬람 문화가 정착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은 뭐 당연히 뭐 열대 기후죠. 굉장히 더운 그런 기후를 자랑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원시 종교의 영향이 남아 있다. 사람의 손길이 이제 예전부터 덜 갔고, 여러 가지 각종 근대화가 늦게 일어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족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민족과 언어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문화과 관련해 가지고 농업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플랜테이션 농업은 일단 나쁜 농업이죠. 그래서 그 유럽이나 북서부 유럽 그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서 유럽 지역에 있는 프랑스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강대국이었죠. 근데 강대국인데 다른 나라, 약한 나라를 굉장히 많이 괴롭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아프리카를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삼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특징이 뭐냐면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있으면 이 부족끼리 자연스럽게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당연히 이제 국경성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왜냐면 같은 종족은, 같은 민족은 같은 나라를 이루어야 돼. 갈등이 없고 종교도 같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른 ABC 문화를 가진 그런 부족들이 있었는데,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국경을 설정을 하고 국가를 이렇게 뭐 만들고 땅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민족이 섞여가지고 아프리카에는 굉장한 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북서 유럽의 그런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고 간 거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약한 나라 괴롭혀서 부유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권을 부르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인권을 부르짖는 것도 사실상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한 나라 괴롭히고 뭐 그래가지고 남아도는 시간, 여유 이런 것 때문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나쁜 유럽인데 강대국들이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자본을 투입해서 뭐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이런 데 커피 농장을 사는 거죠. 커피 농장을 거기에 부패한 정치인들한테 사서 사는 조건으로 이제 돈을 주면 그것이 쉽게 되나 봐. 그래가지고 커피 농장 뭐 이게 농장을 산 다음에 거기에 있는 현지인의 노동력을 투입을 하고 굉장히 임금도 적게 주겠죠. 그리고 이제 열대우 기후, 그곳의 기후를 이용해서 커피나 여러 가지 작물들을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카카오, 커피, 꼬무, 바나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커피 이런 초콜릿 이런 것들은 착취를 해가지고 만든 생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먹으면서 한번 이 악소국들의 아픔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다. 착취하는 농업이죠. 이동식 화전 농업은 이제 그 작물을 재배를 하면 그곳의 지력이 떨어지겠죠. 거름 이런 거. 비옥한 정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 불을 질러. 그럼 그 제가 이제 거름이 돼.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작물을 재배하고 불을 지르고 또 이동해서 불을 지르고 이렇게 이동식을 해서 불 질러가면서 농업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동식 화전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방법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메리카 문화권은 여러분들 미국 그 다음에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메리카 문화권은 유럽의 언어와 종교가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작이 이제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그러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미국을 만든 거죠. 백인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주민들,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은 다양한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칸 문화권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스티브 잡스는 이란계 미국인이고, 그쵸?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계 출신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독일계 미국인이죠. 이렇게 세계 각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러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이 정착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문화권이 됐는데 이 아메리카 문화권은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는 잉글랜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아메리카죠. 그래서 리오그란데강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서유럽 영국의 그런 식민 지배를 받았고 영어와 개신교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구가 이게 둥글어 가지고 이제 인도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대륙이 나왔어.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인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했다라는 일화는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리오그란데강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 남미 지역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남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거.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역, 스페인 이런 지역에 식민 지배를 받다 보니까 카톨릭교가 굉장히 많고, 그쵸? 이쪽 지역 남부 유럽이 성당 천주교 그런 국가였잖아. 그래서 카톨릭교가 굉장히 많고, 그 에스파냐어와 포르투갈어를 당연히 씁니다. 이런 나라들의 식민 지배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가 같이 있고 혼혈인종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 문화권은 북극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누이트족 이런 족들이 이렇게 농사는 지을 수 없이 바나나 이런 거 못 먹잖아. 그쵸?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고 거기에 있는 술록, 유목, 물개잡이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여기도 굉장히 추워가지고 이제 근대화 이런 게 굉장히 늦었는데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현대 문명의 전파로
전통적 생활 양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툰드라 지대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북쪽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굉장히 넓은 벌판인데 여기에서 땅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쉽게 식혀지고 바람이 이제 엄청나게 추운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글루 같은 거 짓고 살고 북극곰 같은 거 이제 북극곰이랑 친구겠네. 그러니까 북극곰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그 선생님도 그 군대에 있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대에 있었거든요. 수색대대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반달가슴곰을 만났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뭐였으면 금속성 소리를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호루라기를 불어라. 거기서 이제 만나면 실탄 그런 거 다 갖고 있긴 한데 반달가슴곰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웬만하면. 근데 진짜 위협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지만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웬만하면 금속성 소리를 싫어하니까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아니면 동물들 앞에서는 뒤를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이렇게 뭐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덩치가 큰 거는 공격 안 하는 성향이 있잖아,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모여 있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9명이었는데 선생님이 팀장이었고 그래가지고 9명인데 모인 다음에 선생님이 몸통 역할을 해서 이제 반달가슴곰을 째려보면서 이제 막 내가 이제 몸통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반달가슴곰이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옷이 학생들이 막 양 같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북극곰 얘기를 하니까 북극곰 같기도 하네요. 코카콜라 그 광고할 때 나오는 북극곰 옷. 아무튼 그렇고요.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이제 여러분들 호주를 중심으로 한 그 대륙이죠. 그런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태평양의 그런 작은 여러 섬들. 이러한 지역은 굉장히 청정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고 선생님도 거기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비자를 갖고 거기서 여행도 1년 동안 하고 외국인 노동자 뭐 경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치가 좋고 자연환경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호주는 특히 선생님 가봐서 아는데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제 여기 지배를 했던 곳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잉글랜드에서 이제 유배지였어.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주시켰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뭐 금광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각종 사람들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고 근데 인종차별이 좀 심한 것 같다. 선생님도 거기 가서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살기는 좋은 곳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국기를 보면 영국 국기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뉴질랜드도 그렇고 이제 호주 국기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뿌리는 영국에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여왕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주로 백인들이 거주를 하고 이 백인 거주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많이 당해봐서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죠. 개신교가 주요 종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화권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셔가지고 저 미스터추와 함께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학습자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될 거고요.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추였습니다.